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바로 제가 광고 대행을 맡아드리고 있는 광고주분의 페이스북 광고 보고서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아스 투자 대비 매출액이 평균 15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집중 관리하는 계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여러 개의 광고 계정보다 월등히 좋은 로아스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요렇게 나오기까지 해서는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거는 바로 타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리고 CPC를 목적으로 세팅하느냐, 또는 로아스 투자 대비 매출액이 잘 나오게끔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천차만별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월 달에 페이스북 광고가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페이스북 본사 담당자와의 미팅을 통해서 최신화된 정보를 얻었으며, 이 정보를 토대로 새롭게 2023년 6월 달 기준으로 최신 버전의 페이스북 광고 세팅법을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수요 이과장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해주셨죠? 자,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페이스북 광고 세팅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세팅하다가 더보기 버튼 누른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조그만 거 하나를 체크한다든지 전부 다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체크, 예를 들어서 박스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체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내 광고 목적이 달라지고 결과가 클릭당 비용을 낮추는 데 들어가느냐, 아니면 CPC가 아닌 투자 대비 매출액, 로아스를 높게 설정하느냐, 버튼 하나하나 때문에 이게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 광고 세팅 영상을 하나하나 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화면부터 보면서 제가 세팅을 실제로 해볼 거예요. 세팅을 해보면서 다 똑같이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 영상도 있기 때문에 요 영상이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던 기초 세팅 영상, 요게 있기 때문에 개념 원리라든지 뭐 이런 긴 설명은 좀 줄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다루면서 세팅을 해볼 겁니다. 자,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요거에 아까 보셨던 제가 광고 대행을 맡아드리고 있는 광고주분의 계정입니다. 자, 로아스, 내가 투자한 광고비 대비 매출액이 몇백 퍼센트 상승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1500%의 매출이죠. 290만 원을 썼는데 매출이 4,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딱 15배 정도 되겠죠. 자, 평균적으로 다 그래요. 이 세팅법은 항상 고정해놨다고 해서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페이스북이 업데이트를 해요. 그 업데이트에 따라서 최적화된 타깃으로 바꿔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지름길 최적화된 세팅으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자, 여기 사이트는요,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광고 세팅을 하고,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내보내거나 인스타그램으로 광고를 내보내거나 또는 두 곳에 동시에 광고를 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고 세팅은 핸드폰에서 게시물 홍보하기 버튼을 절대 누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보고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라는 곳에서 광고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짧게 설명할게요. 내가 쇼핑몰을 하고 있다,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이다 라고 해서 판매 캠페인을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은 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가 자체도 높아요. 그래서 내가 상품에 자신 있다, 상세 페이지가 고객을 확 끌 수 있는 엄청난 상세 페이지다, 그리고 어떤 광고 이미지 형태로 내보내야 잘 먹힌다라는 게 확답이 있을 때, 자신이 있을 때 나가는 거고요. 일단은 트래픽 광고로 나가야 됩니다. 내 사이트에 일단 사람이 많이 와서 고객 반응을 봐야 돼요. 그에 따라서 피드백도 받아야 되고 홈페이지도 어떻게 개선할 건지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트래픽 광고부터 세팅하는 거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트래픽 누르시고요. 계속하기 눌러주세요. 자, 캠페인 이름은요, 아까 여기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캠페인을 다루게 되실 거예요, 나중에. 물론 성과가 안 나오는 캠페인은 종료하고 성과가 나오는 캠페인은 계속 유지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성과 잘 나오는 캠페인이 나중에는 10개, 20개 늘어나시게 될 거예요. 관리하기 어렵죠? 그래서 캠페인을 만든 날짜, 만든 사람, 어떤 상품인지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시면 나중에 관리가 편해집니다. 자, 23년 06-25 오늘 촬영 날짜죠. 제이지 트래픽.
그리고 어떤 상품이냐? 예를 들어서 반팔도 있고 반바지도 있고 속옷도 있지만 이번 페이스북 광고 보고 광고 세팅할 때는 세트 옷을 한번 판매하겠다라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세트 옷. 자, 밑에 카테고리가 있죠? 이 카테고리는 눌러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자, 읽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는 광고가 대출 광고 또는 보험 광고 또는 정치, 사회 문제, 이슈 이런 거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광고다라고 한다면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대출 광고라면 여기, 그리고 이제 회사 공고 모집이라든지 부동산, 뭐 이제 정치 이런 내용이라면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안 해도 물론 광고가 나갑니다. 하지만 다음날 되잖아요. 그러면 이 광고는 대출 광고, 신용 광고이므로 페이스북 계정이 광고 제한이 됐습니다라는 광고가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카테고리를 다룬다면 꼭 체크하시고 그냥 상품이나 맛집 광고다라고 한다면 그냥 없음으로 두십시오. 자, 밑에는 애초에 만들 때의 목적 똑같죠? 기본으로 경매가 들어가는 거고 트래픽 광고입니다. 자, 그리고 A/B 테스트는 그냥 꺼둠으로 두세요. 왜냐면 요거는 수동으로 내가 A라는 캠페인, B라는 캠페인 만들어서 나중에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AI에 맡기시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끄세요. 자, 끄고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 이거 항상 키고요. 예산 하루에 얼마 쓸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일시 100, 1000만, 5만 원을 입력했어요. 자, 여기서 일일 예산이 있고 총 예산이 있어요. 총 예산으로 하시면 다룰 일이 없어요. 근데 단점이 있죠. 총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머신러닝을 예산을 확 바꾸게 되면 머신러닝이 초기화돼요. 전단지를 배포하는 AI가 이런 사람의 이런 타깃에 이런 유저들이 내 전단지를 잘 받아주네 라고 교육을 했는데 예산을 확 바꿔버리면 이 전단지 돌린 알바생을 자르고 새로운 알바생을 갖다 놓는 거예요. 경력이 없는 애를.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도 있지만 운 좋아서 웬만하면 성과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 예산으로 넣고 그날 조금씩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일 예산으로 넣고 평균 5만 원을 많이 넣습니다. 6만 원에서 5만 원, 5만 원, 6만 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2, 3만 원 이상은 넣고요. 최대 10만 원 이상도 넣기는 하는데 그거는 5, 6만 원 넣었을 때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조금씩 20%씩 증액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캠페인의 역할이 끝이에요. 어떤 목적이냐, 그리고 예산은 얼마 낼 거냐, 이것만 정해주면 되고요. 자, 다음. 자, 이제 광고 세트예요. 캠페인에서 예산, 이제 광고 세트입니다. 두 번째. 자, 광고 세트의 이름은 굳이 지정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를 들어오면 캠페인의 이름이 다 나오기 때문에 광고 세트 이름을 나누는 거는 캠페인 하나에서 이 타깃, 저 타깃, A/B 테스트를 하실 때 그럴 때나 이제 이름을 넣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름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냥 방치할게요. 자, 전환은 어디서 전환시킬 거냐? 자, 고객을 어디로 보내느냐고 물어보는 게 바로 전환입니다. 자, 전환 위치예요. 만약에 광고를 내보내고 클릭했을 때 내 쇼핑몰 또는 내 스마트 플레이스 위치 정보 이쪽으로 유입을 시킬 거다라고 하면은 웹사이트입니다. 자, 음식점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로 해서 무조건 내 스마트 플레이스로 넘기셔야 돼요. 이게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네이버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슬롯, 불법 트래픽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식업 하시는 분들도 웹사이트로 해주시는 거고, 홈쇼핑이 아니고,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쇼핑몰이니까 웹사이트겠죠. 이쪽으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다시 내려갈게요. 자, 그리고 랜딩 페이지 조회수 최대화가 있고, 링크 클릭 최대화가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첫 화면 보고서에서 랜딩 페이지 몇 번 조회했다는데, 이건 뜻을 아셔야 되는 게,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 수. 광고를 내보냈고, 링크를 더 알아보기를 몇 번 클릭했다라는 지표만 내보내는 거고, 이 랜딩 페이지 조회수 최대화는 내 사이트에 페이스북 픽셀이 심어져 있으면, 고객들이 광고를 보고 클릭해서 내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5초 이상 머무르고 계속 웹사이트를 탐색을 하면 탐색했다라고 다시 페이스북 광고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클릭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클릭해서 들어와서
홈페이지 둘러보는 것까지 체크해야만 카운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사이트에 픽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사이트 분명히 들어왔는데도 체크 0이 떠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몰이라든지 쇼핑몰이 아니라면 랜딩 페이지 수 최대화가 아닌 링크 클릭 수 최대화를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자, 무조건 링크 클릭 수 최대화예요. 자, 그리고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 이미지와 제목, 사진만 등록하면 알아서 제목이랑 내용을 써준다는 거예요. 근데 AI가 문맥을 이쁘게 만들지 못해요. 와서 경험해 보십시오. 뭐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이런 어색한 멘트들을 날리기 때문에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는 꺼주시고 내가 제목과 내용을 예쁘게 인스타 감성, 페이스북 감성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꺼주시고, 자, 종료 날짜는 설정을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됩니다. 자, 시작 날짜는 있고요. 종료 날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종료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일주일만 돌리겠다, 광고 세팅해놓고 일주일 동안 안 보실 겁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보고 성과가 좋다면 예산을 늘려야 되고 성과가 안 좋다면 예산을 낮추든 아니면 소재를 빨리 갈아치워버리든 해야 돼요. 일주일 이상 안 갈 수도 있어요, 캠페인이. 그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종료 날짜가. 어차피 매일매일 보고 성과가 안 좋다면 이미지 교체해서 새로 세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십시오. 종료 날짜 지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타깃 관리가 있어요. 이게 타깃이, 이게 틀이 완전히 바뀌었죠. 바로 이 부분이 5월 달에, 5월 말쯤에 페이스북 광고가 새롭게 업데이트 됐고 웬만한 타깃들이 최신화되었다는 겁니다. 규모도 갱신이 됐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상세하게 조절할 겁니다. 수정. 자, 지역은 뭐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겠죠. 만약에 맛집 같은 경우는 뭐 날짜가 아닌 특정 지역이 있겠죠. 뭐 이제 구로구, 뭐 연희동, 뭐 연남동, 뭐 홍대, 아니면 부산, 제주도 이렇게 있겠죠.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홍대다 그러면은 뭐 홍대 이렇게 치시면 돼요. 홍대 뭐 이제 여러 가지 업체들 지역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서울권 전체를 다 잡아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자, 타깃 추천이 있어요. 지역을 설정했으면 이제 나이, 성별, 그리고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 타깃을 선정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나이는 뭐 편하게 지정해 주셔도 되는데 일단 18세 미만은 잡지 마세요. 18세 미만으로 잡으면 아동 광고로 됩니다. 아동 대상 광고로. 그렇기 때문에 18세 미만으로 잡으면 어떤 관심사를 선택해도 다 무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막 퍼뜨리는 전단지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18세 밑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광고를 세팅하신다면요, 18세 밑으로는 놓지 마세요. 자, 나이는 최대 나이 같은 경우도 특정한 정말 10대가 사는 상품, 20대가 사는 상품, 아니면 10대만이 오는 그런 카페, 이런 게 아니라면은 최대 나이는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클릭이 안 되는 나이대에는 노출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이를 건들 필요 없어요. 머신러닝이 전체적으로 쫙 퍼뜨리면서 학습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나이는 이제 업체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성별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만 사는 상품이라면, 남성만 사는 상품이라면 선택하는 거고, 대중이 없다면 그냥 전체 다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느 성별이 가장 많이 클릭되는지 나중에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세 타겟팅이에요. 자, 여기서 어떤 걸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운동복, 짐웨어 어떨까요? 자, 운동복으로 가면 일단 운동이겠죠. 운동하는 사람. 자, 근력 운동. 그리고 옷이죠. 자, 옷. 근력 운동, 옷. 이거의 교집합. 근력 운동과 옷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 피트니스 강사, 직업을 헬스 강사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피트니스를 한번 쳐보고요. 헬스장 다니는 사람이 있네요. 헬스 클럽 피트니스 뭐 이렇게도 있고요. 그리고 자, 스포츠 의류도 있어요. 스포츠 의류. 뭐 아니면 바지도 있어요.
뭐 이제 레깅스라든지 이런 것도 많죠. 바지도 있고, 레깅스도 있고, 그리고 운동용품도 있고. 자, 없다 싶으면 추천을 눌러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모르신다면 2개, 3개 관심사를 넣고 추천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키워드가 관련 있는 키워드가 쫙 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해봅니다. 자, 피트니스 있네요. 그리고 스포츠웨어도 있네요. 또 스포츠웨어 패션도 있고요. 온라인 쇼핑도 있고요. 근육도 있고요. 웨이트 트레이닝도 있고요. 운동도 있네요. 자, 이렇게 관심사를 많이 넣었어요. 자, 관심사를 여태까지는 관심사 많이 넣으셨죠, 다들? 많이 넣으시면은 보세요. 근력운동, 근육, 레깅스, 스포츠웨어, 옷, 피트니스 강사, 이거에 모두 다 관심 있는 교집합을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다 빼볼게요. 저는 어떻게 잡는지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많이 지우고 있죠, 제가. 액티브 웨어, 근력 운동. 저는 온라인 쇼핑. 구매에 관심을 보인 사람. 자, 행동이죠. 구매 버튼 많이 누른 사람 대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 쇼핑몰에 자주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좋아하면서 운동복, 스포츠웨어를 좋아하는 사람. 이 4가지의 교집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요 몇 개를 내가 넣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페이스북 본사에서 업데이트된 이후로 제가 이제 그 본사 직원과 미팅한 이후 전달받은 내용은 바로 타겟팅을 5개 이하로 넣어주셔야 머신러닝이 가장 최적화돼서 잘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5월 말일자, 23년이에요. 5월 말일자에 된 업데이트 내용이고 페이스북 본사 직원에서 미팅을 통해 받은 정보니까 믿고 이대로 따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5개 이하로 넣어주신 다음에 예상 타겟 규모를 봐주셔야 됩니다. 자, 780만 명이죠. 이 규모가 780만 명한테 광고를 한 번씩만 보여준다 그러면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돈을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계산기를 키고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780만 명의 타깃 규모예요. 광고를 한 번씩은 보여줘야겠죠. CPC가 1클릭당 지출된 비용이에요. 이거를 200원 잡아볼 겁니다. 자, 200원. 그러면 광고비는 15억 6천만 원을 쓰셔야 됩니다. 자, 너무 큰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깃은 15억 6천만 원을 쓰시기 전까지는 광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사는 너무 넓은 거, 옷 이런 거를 넣지 마시고 스포츠에 관련된 옷, 스포츠웨어, 또 예를 들면은 피트니스 웨어 아니면은 뭐 필라테스 웨어 이렇게 넣어주셔서 교집합을 잘 짜 만들어 주셔서 최대한 타깃 규모를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것도 안 줄여진다면 남자 운동복이다. 남자 클릭해 볼까요? 370만 명으로 확 줄었죠. 그러면 남자 운동복 파는 곳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광고비가 확 줄어준다는 거예요. 자, 15억 7천만 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볼까요? 370만 명이죠. 여기 370만 명. 370만 명 곱하기 CPC 1클릭당 지출 금액 200원 해보겠습니다. 자, 7,400만 원. 반절 이상으로 확 줄었죠. 자, 그러기 때문에 물론 7,400만 원 쓸 때까지 광고 다 나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성과가 좋아지면 계속 유지하는 거고요. 성과가 안 좋으면 빨리 소재 갈아치우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 7천만 원, 1억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몇백만 원 쓰기도 전에 이미 성과 다 끝나요. 광고 소재가 이미 질리거든요. 너무 오래 보면.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타깃은 이렇게 5개 이하 세팅했을 때 너무 크지 않은 범위를 공략하라입니다. 자, 그리고 노출 위치예요. 어드밴티지 노출 위치, 그리고 수동 노출 위치. 이거는 바로 페이스북에만 쏠 거냐, 인스타그램에만 쏠 거냐, 아니면 전부 다 같이 쏠 거냐라는 거고, 또
구글 배너 광고처럼 페이스북도 제휴사가 있어요. 그것처럼 페이스북 제휴사에도 배너 광고 띄워줄게 라는 건데, 요거를 어떻게 클릭하느냐, 물론 내 주위에 인스타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페이스북 유저도 어마어마합니다. 뭐 20살 갓 된 학생들 보면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하던 친구들이라 20대 초반은 페이스북을 쓰는 친구들도 은근히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30대인 분들도 주식이나 코인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같이 쓰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할 때는 뉴스가 뜨거든요, 옆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 하는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하는 게 아니고 페이스북도 하기 때문에 어드밴티지 노출이치 페이스북으로 같이 내보내게 되면 CPC가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수동 노출이치로 인스타만 내보내면 매출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이 내용은 다음 강의 때 자세하게 나갈 거예요. 어쨌든 저는 어드밴티지 노출이치로 일단은 하고 테스트를 돌려보는 성격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밑에. 제가 판단해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광고 대행 개인 카톡 주시지 마시고 밑에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을 눌러볼게요. 광고 세트를 했으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어떤 광고를 내보낼 거냐라는 광고 소재를 만드는 겁니다. 자, 소재 이름을 정해주셔야 돼요. 소재 이름은 광고가 여러 가지 있어요. 형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광고가 이렇게 나가는 거다, 저렇게 나가는 거다 라는 건데, 자, 요거 많이 보셨죠? 한 장짜리 광고. 한 장짜리 광고를 저는 단일 사진 광고, 단일 광고라고 저는 칭합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 광고, 그리고 한 장짜리가 여러 개 있죠. 옆으로 넘기는, 이거를 슬라이드형 광고라고 합니다. 슬라이스 아닙니다. 요리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4장, 5장 여러 개 슬라이드 사진을 바로 이렇게 컬렉션 형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만드는 이유는 뭐냐? 아, 피곤해요, 만들기. 근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미지 광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단일 사진짜리. 이 하나가 클릭을 정말 잘 이루어내는 컨텐츠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자, 없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단일 사진, 똑같은 한 상품인데 3가지, 4가지 광고 사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동시에 4가지를 다 뿌려요. 4가지 또는 5가지를 다 뿌린 다음에 클릭이 제일 잘 나오는 소재, 안 나오는 소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서 잘 나오는 소재만 남겨두고 안 나오는 소재는 꺼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소재별 A/B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러 개 만들 거예요. 광고 이미지를. 그래서 첫 번째 사진입니다. 단일 1.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페이스북 페이지, 이건 뭔가요? 페이스북에 광고 내보낼 때는 내 페이지 이름 이걸로 나갈 거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광고가 나갈 때는 이 아이디로 나갈 것, 이 프로필을 달고 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업체를 여러 개, 브랜드를 여러 개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의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에 여러 개의 인스타그램을 연동해서 광고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브랜드에 따라서 바꿔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 만들기 보시면 기존 게시물 사용이 있고 크리에이티브 허브 모의 광고 사용이 있어요. 자, 이건 자동이고 AI니까 멍청해요. 무시하세요. 기존 게시물이 어떤 거냐? 내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그 게시물을 바로 광고에 활용한다는 거예요. 되게 편하죠? 그냥 게시물 하나 쓴 다음에 광고 내보내면 돼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게시물 올릴 때 사진 내가 몇 픽셀로 하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자, 픽셀을 수동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1500, 1080, 1920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게시물은 어떻게 해도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그게 광고로 나가면 사진 다 짜그러집니다. 위에 아래 빈 공간 생겨서 일그러지고요. 또는 정사각형 사진이, 요 정사각형이 잘려서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만들기 수동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사진을 가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공하는 사이즈는요, 바로 이렇게 가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사각형은 1000 곱하기 1000, 작은 사진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 조금만 늘려야 되니까 850, 850, 800, 800 또는 1000, 1000 가로 세로 동일하게 해주시고, 해상도가 큰 거다 그러면 최대한 조그맣게 줄여야 되는데 너무 줄여버리면 안 좋으니까 큰 사진은 1500, 1500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로 버전으로도 바꿔야 돼요. 이 정사각형 사진이고 이거를 세로로 잘라서, 원본은 엄청 큰 거예요. 원본은 큰 건데 정사각형 이렇게 자르고 세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자,
세로로 잘라야 되는 이유도 보여드릴게요. 세로는 1080, 1920입니다. 자, 이렇게 자른 이유는 뭐냐면, 자,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수동 업로드 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컬렉션이 아니고 단일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여러 광고주의 광고,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내 광고가 다른 사람 광고에도 붙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광고가 내 광고에도 붙어요. 그러면 이거 혼란이 오겠죠. 나 분명히 광고에서 이 이미지 봤는데 없는데? 사기 아니야? 이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에러인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의도를. 그래서 여러 광고주의 광고는 꺼주십시오. 무조건 꺼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미지. 자, 추가해볼까요? 이미지 추가. 이미지를 추가해도 되고 동영상을 추가해도 됩니다. 동영상도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정사각형 1000, 1500, 1500. 그리고 세로는 1080에 1920입니다. 자, 절대 4대5 아닙니다. 4대5 비율. 4대5 비율은 핸드폰에서 광고 내보낼 때 4대5입니다. 절대 그렇게 내보내시면 안 돼요. 자, 이미지 추가해 볼게요. 자, 이미지를 제가 추가해놨어요. 방금 예시 사진을요. 자, 근데 가로, 세로, 정사각형과 세로가 같이 있죠? 일단 정사각형을 먼저 추가해 주세요. 다음. 근데 여기서 대부분 그냥 다음 누르실 거예요. 그러셨죠? 자,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정사각형 사진을 그냥 내보내면 이렇게 잘려요. 그리고 좌우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불편해서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피드 내려가는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빨라요. 잘리고 일그러진 사진은 그냥 휙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은 클릭당 지출이 되는 게 아니고 노출당 광고 비용이 나가요. 한 번 노출만 하면 바로 돈이 나가는 거예요. 10원 정도, 2원에서 10원 그렇게 나가는데 잘린 사진으로 나갔다? 그럼 광고 효과 없을 거예요. 돈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피드 광고 소재 하나인데 여러 형태를 등록할 수 있어요. 피드 이쪽에 나가는 거는 정사각형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1대1 비율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스토리나 릴스 아시죠? 자, 피드보다 이제는 스토리와 릴스의 노출량이 3.5배 이상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쇼폼 영상 보는데 더 길들여졌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로형 사진도 꼭 가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나 릴스에도 나갈 수 있게끔 자, 밑에 변경 내리시면 변경 버튼이 있어요. 변경 누르시고 세로 버전 사진을 여기다가 다음 눌러주시면 자, 정사각형 다른 사진이죠. 흰색 글씨, 남색 글씨, 정사각형 그리고 스토리 및 릴스에는 딱 9대16으로 나가고 오른쪽 칼럼은 PC 버전에서 오른쪽 위에 보면 조그맣게 배너 있는 건데 보지도 않고 클릭도 안 됩니다. 그냥 잘리지만 않게 정사각형 등록해 주시면 좋고 물론 1.91대 1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잘라 주셔도 돼요. 그렇지만 디자이너가 피곤합니다.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사각형 사진으로 내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 최적화가 됐어요. 갤럭시 폴드 화면 엄청 크죠. 그리고 아이폰은 아직도 작고 그리고 Z 플립 같은 경우는 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핸드폰에서는 깨지고 어느 핸드폰에서는 늘어나고 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페이스북이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하나로 핸드폰 또는 보는 사람 그리고 광고 노출되는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광고가 노출된다고 합니다. 자, 이미지 필터도 내가 다크 모드를 쓰고 있으면 어두워지고 밝게 쓰고 있으면 똑같이 밝게 개선이 돼요. 자동으로 알아서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 헤드라인 들어가 있는 게 꼴보기 싫다 하면 꺼버리는 거고 모든 최적화를 아니면 이 부분만 꺼주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냥 킵니다. 왜냐면 헤드라인이 약간 촌티나 보이긴 해도 이 정사각형 하나에 헤드라인이 추가로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 키는 편입니다. 자, 결과당 비용 3% 절감됐다라는 게 저는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모든 데이터를 통계내서 보여줬다는 내용이라고 하니까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믿는 편입니다. 자, 완료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예시예요. 페이스북에서는 이렇게 나간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렇게 나간다. 그리고 스토리나 릴스에서는 이렇게 나간다라고 예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처음 헷갈리신다면 일단 페이스북 피드 눌러놓으세요. 눌러놓으시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자, 보통은 설명들 있죠. 뭐 이제 할인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와서 보세요. 지금 무슨 혜택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여기 설명에다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위치 보세요. 위에는 위에고요. 중간은 여기고요. 아래는 여기에요. 자, 그래서 내용은 세트옷 가장 싸게 파는 마케터 이과장 쇼핑몰. 빨리 와서 신규 회원 혜택 챙겨가세요. 대충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 달리는 거예요. 기본 문구는 위쪽에 달리는 설명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은 여기 검은색 볼드 처리된 글씨예요. 이과장 쇼핑몰. 그리고 밑에는 길게 쓰면 안 돼요. 짧게 혜택 하나 정도만 넣어주시는 겁니다. 회원 대상 10% 상시 할인. 짧게 끝났습니다. 자, 깔끔하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유도 여러 가지가 있죠. 행동유도가 뭐냐? 여기 버튼이에요. 자, 지금 뭐 쇼핑하기, 구매하기, 주문하기, 예약하기 이런 게 있는데 아직 광고 이미 전단지만 받아봤고 매장에 둘러보지도 않았는데 사러 올 거예요? 사러 올 거예요? 이러면 되게 부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거쳐간 업체가 한 380군데, 400군데 정도 되는데 이 업체 중에서 98%는 다 뭐 더 알아보기로 부담 주지 않고 일단 들려놔 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기로 하십시오. 자, 웹사이트입니다. 클릭하면 어디 사이트로 보낼까 합니다. 자, 오프라인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플레이스에 원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내 사이트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www.naver.com 예시예요, 그냥. 카페24, 뭐 스마트 스토어 주소를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클릭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자, 웹사이트 이벤트가 뭐죠? 자, 픽셀입니다. 내 사이트에 뭐 네이버 관련은 안 되고요. 쿠팡도 안 되고 어떤 플랫폼이나 앱에서는 안 돼요. 근데 내가 자체적으로 만든 앱이 있거나 개발자가 만들어준 앱, 그리고 사이트, 카페24, 고도몰, 아이맵 이런 자사몰이다. 이런 것들은 웹사이트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픽셀을 심어서요. 픽셀을 심으면 광고 소재 여러 개 등록하라고 했죠. 여러 개의 광고 소재들이 전부 다 몇 번 클릭돼서 몇 명의 유입자가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광고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얼마치 몇 개를 샀는지까지도 다 분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방문자들을 모수로 저장시키고 그 모수를 대상으로 나중에 리타겟팅 광고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픽셀이에요. 자, 픽셀 설치하는 영상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모르시면 또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픽셀 설치 대행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렇게 픽셀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어떤 광고가 매출을 가장 잘 일으키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픽셀 설치는 가능한 곳이라면 무조건 설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리타겟팅도 가능하니까요. 리타겟팅은 말씀드렸죠? 내가 어디 쇼핑몰 들어갔다가 유튜브 보거나 뭐 인스타그램 들어가면 꼭 내가 방금 들어갔던 쇼핑몰 광고가 떠요. 그게 바로 리타겟팅 광고입니다. 픽셀을 심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가 해서 밑에는 체크할 게 없습니다. 매개 변수 별도로 추적하는 건데 픽셀이 있으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밑에는 할 일이 없고 이제 동의하고 게시를 누르면 광고 세팅이 끝난 겁니다. 자, 화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총 정리를 해볼게요. 23년 5월에 페이스북 광고가 대규모 업데이트가 됐고요. 여기서 중점적인 거는 바로 타겟팅, 관심사가 최적화가 됐고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타겟팅으로 개입이 되면서 로아스가 박살나신 분도 있고 이상하게 갑자기 좋아지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타겟은 5개 미만으로 넣어주셔라. 그리고 타깃은 너무 큰 범위가 아닌 작은 범위로 넣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크면 돈 많이 쓸 때까지 내 성과 분석이 안 돼요. 그리고 소재는 최소 5개, 4개, 5개 정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단일, 슬라이드, 컬렉션 그렇게 만들어서 잘 먹히는 소재를 골라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다음 시간에는요. 광고 세팅 여태까지 제가 했는데 이 중에서 아까 전에 했던 노출 위치 이거에 따라서 홈페이지 유입자를 많이 끌어모으는 나중에 리타겟팅 하기 위해서 모수를 쌓을 것이냐 아니면 매출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어드밴티지 노출 위치, 이거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강의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제 광고주분들의 광고를 다 수정했어요. 싹 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영상도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되고요. 자,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 개인 연락 주시기보다는 개인 질문은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직접 댓글 달 거예요. 댓글 달아드릴 거고, 만약에 내가 이 영상을 봤는데 좀 너무 어렵다, 아니면 할 줄 알지만 손이 부족하다, 이러면 제가 대행사랑은 다르게 부담 없이 대행도 다 맡아드리니까 밑에 더보기 쪽에 또는 채널 정보에 제 카카오톡 링크가 있어요. 요거 클릭해서 저한테 개인 카톡 주시면 제가 부담 없이 편하게 광고 대행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케팅세요 이과장이었습니다.